3월 16일 일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경마는 의외로 인기 마필들의 접전 경주가 되었고요. 또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상당히 좀 유리한 경주 편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요 경마에서도 비가 예보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제주도 오늘 토요경마에 보듯이 상당히 좀 비가 많이 내렸고, 부산도 서울도 이제 비 예보가 있기 때문에 앞선에서 움직이는 마필들이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경주 자체가 좀 안정적으로 흐름이 있지만은 여기서 축막감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돼요. 복귀의 내용이 약간 조금 틀리고 있는데 게이트 이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만큼 사정권에서 움직이느냐, 얼마만큼 기수들이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경마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일요경마는 전반부 경주 한 4경주까지, 부산 1경주, 2경주까지는 한번 지켜보시고 경마장에 나오시더라도 좀 늦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반부 경주에 딱히 이 배당 자체도 없는데 손댈 수 있는 경주 편성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푹 주무시고 좀 컨디션 보시고 비 보시고 이렇게 경마를 시작했으면 바람입니다. 방송 열심히 준비해서 더 좋은 결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성과 보이겠고요. 또 한 번 더 제가 비 예보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처를 못했거든요. 한 번 더 체크해서 꼭 현장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1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요. 3번마 크레이지 망고가 일단 기본적인 순발력으로 선행식으로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13초 5의 스타트 타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전 경주 1번 게이트에서 따라가는 전개에서 한번 걸음걸이를 하겠다 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왼쪽 채찍을 때렸는데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단점을 보여줬던 마필이고요. 5번마 파워밴드는 직전 경주 체중을 빼면서 호전세를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정호조 기수가 좀 더 파워풀하게 말을 몰아줄 수 있는 기수이기 때문에 저는 3번마 크레이지 망고보다는 5번마 파워밴드, 이 마필이 더 안정적인 마필이라고 판단돼요. 일단 여기서 519kg에서 체중이 증가하면 안 됩니다. 이 체중에서 이 체중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5번마 파워밴드, 이 마필을 노려보겠고요. 약간 복병권에 있는 마필은 안쪽에 1번마 더블 블레이드가 되겠습니다. 다른 말이 없어요. 이번 경주 3번, 5번을 빼놓고는 다른 마필 자체가 없어요. 여기에 비가 온다면 안쪽에 더블 블레이드가 1200m 거리를 줄여서 출전하고 있고요. 일단 1번 18초 때까지 뛰었던 경험이 있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조교 때 외선 4등급 히어로 레전드라는 마필하고 병합조교를 했는데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충분히 안쪽 게이트 2점으로 최적의 전개가 가능한 만큼 1번마 더블 블레이드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6번마 올드조이가 일단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일단은 기본기가 있기 때문에 임다빈 기수가 두 번의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있어요. 토요경마에서 1경주 때 임다빈 기수가 인기 1위 5선퀸을 가지고 스타트에 좀 더 밀어붙여야 되고 좀 더 머리를 피해야 되는데 아직 어린 망아지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라스트에도 계속 모래를 맞춰버리니까 말이 어떻게 할지를 몰랐어요. 근데 올드조이도 그 맥락에서 봐야 되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 이 마필은 일단 올드조이는 모래에 대한 민감한 부분을 확실히 해결하고 나가고 있는 마필이에요. 기본적인 순발력과 지구력을 모두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6번마 올드조이 늦어도 제가 봐서는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는 충분히 따라붙을 수 있는 만큼 6번마 올드조이를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들어가겠고요. 여기에 이제 복병권에 있는 마필인데 3번마 대원용마가 되겠습니다. 편성이 그렇게 뭐 강한 경주 편성이 아니에요. 6번마 올드조이를 빼놓고는 나머지 말도 뭐 9번마 즐거운 상상, 안쪽에 2번마 썬더마블, 2번마 퍼지루비, 1번마 퍼지루비, 2번마 썬더루비, 6번마 올드조이. 지난번에 3마리가 같이 뛰었던 레이스잖아요. 근데 별거 없어요. 퍼지루비도 마찬가지고 2번마 썬더마블도 마찬가지고. 근데 한 번만 대원용마가 지금 2주 만에 빠른 출전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중소기에서 반응하는 모습이 괜찮았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교 자체가 뚝 떨어뜨려가지고 컨디션 점검만 하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굳이 뭐 강한 조교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토요 경마에서 히어로삭스가 그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어요. 히어로삭스가 2주 만에 빠른 출전을 가지고 있는데 조교를 조금 더 올렸거든요. 근데 이만 구절염도 있었고 관절염도 있었고 계속적으로 부족했는데 근데 들어오잖아요. 근데 선발 대형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2주 만에 빠른 출전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중속에서 반응하는 모습이 괜찮았던 마필입니다. 한 템포 빠르게 선행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경주 편성이에요. 3번마 대원용마 이 마필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4번의 이클리스 블랙이 김태희 기수가 타면서 일단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겠죠. 지난번에 선행을 실패하고 CC형 기수가 2마리 밖으로 돌면서 라스트에서 한 200m 지점에서 말을 이렇게 고삐를 좀 갈아 잡았더니 말이 그냥 점프하면서 로데오를 했어요. 그러면서 CC형 기수가 떨어졌잖아요. 그때의 모습을 보면 말이 약간 꼬장기가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추진했을 때 무빙으로 왔을 때 못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안쪽 게이트이기 때문에 선행식으로 가겠지만 만약에 이마필이 중속에서 추진했을 때 선행을 가지 못했을 때 7번마 일링크스가 선행을 갈 수 있거든요. 여기에 2번마 3번 봄날도 안쪽 게이트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4번마 이클리스 블랙이 또다시 꼬장기를 불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선행을 가면 괜찮은데 만약에 선행이 실패하면 얘는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7번마 일링크스가 되겠죠. 채용건조교사 마방에서 지난번에 인기 6위로 팔리면서 의외로 약간 메리트가 있었죠. 제가 지난번에 일링크스를 제가 강하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이 마필은 9천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이다. 공백은 있지만 이렇게 9천만 원짜리 마필들은 휴양을 갔다 와서 완벽하게 만들어서 하나하나씩 준비해서 출전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앞선에 붙으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도 4번마 이클리스 블랙을 보내놓고 그 옆에 바로 따라붙을 수 있는 전력이에요. 기본적으로 직전 경주만큼만 뛰면은 여기서는 입상이 가능해요. 주로 자체도 가볍기 때문에 선행형 마필이 더 유리하는 거죠. 4번이 중속에서 막 이렇게 치고 가는 말이 아닙니다. 기수가 몰아줘야지만 가는 마필이에요. 그러면 7번만 일링크스가 만약에 3코너 중반부터 한 템포 빠르게 움직여버리잖아요. 그러면 7번이 4번을 넘어가 버리면 4번은 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후차권에 있는 마필들은 조금 더 이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7번마 일링크스를 축으로 놓고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안쪽 게이트는 4번마 플라잉 레이스, 7번마 끝판여걸 두 마필이 압도적인 인기 마필로 팔립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보는 경주의 편성이나 모든 걸 보면은 7번마 끝판여걸이 더 센 마필로 보여요. 7번이 끝판여걸이 더 좋아 보입니다. 왜? 4번마 플라잉 레이스하고 7번마 끝판여걸을 보면 스타트와 중속을 보면 7번이 더 유리합니다. 무빙식으로 직전 경주 따라가는 전개 외곽에서 무빙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선두권에 붙으면서 중위권에 이렇게 차분하게 레이스 전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끝걸음에서 괜찮았던 모습이었고 이번에도 이게 안말 경주가 안말고 순발 경주지만 지난번에 이 끝판여걸의 중속에서 모습은 거의 순말의 모습하고 좀 비슷했습니다. 치고 나간 걸음걸이가 전혀 하재가 없었던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7번마 끝판여걸을 보고 들어가겠고요. 일단 8번마 닥터메타스도 직접적으로 라스트 때려보자면 약간 별거 없었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 마필도 이제 조금씩 살아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부산 1경주는 메리트가 없는 경주 편성입니다. 일단 부산 서울 1경주, 2경주, 3경주 또 부산 1경주, 2경주 편성이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의 메리트도 없고 그렇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안말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7번마 그레이트 루트가 일단 취소되었습니다. 취소되었기 때문에 8번마 레드 드래곤이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리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2번마 벌교라바, 1번마 맥스탱고 이런 마필들이 일단 팔립니다. 일단 아무리 봐도 기본적인 능력은 8번마 레드 드래곤이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라고 판단됩니다. 힘도 있고
김용군 기수가 굳이 이 레이스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가는 전개를 하더라도 네 번째, 다섯 번째 요 정도 따라붙는 마필이지 아예 맨바닥에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판단돼요. 8번 마 레드 드래곤 이 마필을 봐야 되겠고요. 복병권에 있는 마필 한 마리는요. 9번 마 머스킨 플라이가 되겠습니다. 마필 보고 들어갈게요. 9번 마 머스킨 플라이 같은 경우는 12주의 공백에서 지금 출전하고 있는데 이 마필 지난번에 CC형 기수가 맨 바닥에서 너무 후미권에 전개하다가 마지막에 때려봤지만 늦어버렸던 마필입니다. 분명 9번마 머스킨 플라이도 예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3초 5, 13초 7의 스타트 타임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예전에는 선행시계로 에이스 전개도 했었던 마필입니다. 지금 이 레이스에서 3번마 해제결이 앞선에서 선행식으로 가고 그 다음에 외곽에 10번마 큐피드 시크가 붙고 안쪽에 1번마 벌교라바 1번마 맥스탱고까지 따라붙는 전력이에요. 근데 이 레이스가 스타트 능력이 다 고만고만합니다. 온사이드하게 빠른 발이 없어요. 1번마 맥스탱고도 문정균이가 비가 왔기 때문에 무조건 선행식으로 가야겠죠. 2번 벌교라바도 그 사정권에서 세 번째는 따라붙어야 되고 3번마 해주역을도 오랜만에 선행 찬스를 맞았어요. 10번마 큐피드 시크도 외곽 게이트에서 지난번에 모래를 안 맞으니까 좀 더 뛰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싸울 수 있어. 그러면 9번마 머스킨 플라이도 기회가 온다. 직전 경주부처럼 조교의 강도를 조금씩 올렸는데 공백에서 하다 보니까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잡아가더라고요. 12주에 공백에서 출전하다 보니까 조교를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목요일하고 조교가 확실히 달라요. 9번마 머스킨 플라이 요거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2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9번마 구글카 부담량이 3kg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11번마 미스터 울프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김용관 쪽에서 마방의 마필들 강하게 임팩트 있게 말들을 다 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성적도 더 내고 있는 마필입니다. 미스터 울프 같은 경우는 조교만 보면은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출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단 따라가는 전개도 충분히 가능하고 부산에 줄어도 외곽 게이트가 상당히 유리한 만큼 11번마 미스터 울프 이 마필을 노려보겠고요. 여기에 복병권에 있는 마필은요. 6번마 빅 오너가 되겠습니다. 편성을 너무나 잘 맞습니다. 9번마 구글카, 11번마 미스터 울프, 2번마 마통령. 솔직히 이 세 마필 모두 다 별거 없는 마필이에요. 그 중에 11번마 미스터 울프가 조교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6번마 빅 오너가 오랜만에 선두권에 붙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초반이 계속적으로 죄송합니다. 초반이 계속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속에서 무너지는 모습이었지만 요게 빅오너가 지난주 목요일, 지난주 토요일, 이번 주 수요일까지 완전히 발주 연습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스타트에 대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완전히 발주 연습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전처럼 스타트 능력을 보여주면은 사정권까지 붙을 수 있는 세력입니다. 마방에서 발주 연습을 열심히 했다는 거는 그만큼 승부를 걸렸다는 거예요. 6번마 빅오너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한 말들이 없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고 11번을 놓고 할 수도 있고 6번을 놓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번 경주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성희 전반부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요거 제가 좀 압축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는 경주 편성입니다. 일단 안쪽에 1번마 로얄 플러스 기본적인 순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가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않을 겁니다. 토요일 경마에서 보시고 지난주의 경마에 보시면 알겠지만 문세영 기수가 따라가는 전개하는 마필들이 별로 없었어요. 승부가 걸리면 문세영 기수는 무조건 선행식으로 가요. 왜 그러냐면 최근 따라가는 전개를 해가지고 문세영 기수가 성적이 나지 않아요. 토요일 경마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문세영 다 선행 갔습니다. 선행 가는 마필이 들어왔거든요. 1번마 로얄 플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200m 적정거리 출전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 선행으로 전개하면서 가능성을 보여줬죠. 근데 이 마필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전에 김하연 기수가 조교를 다 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김하연 기수가 다 만들어 놓고 선행을 가지 못했는데 지난번에 선행을 가서 딱 그 정도예요. 그러면은
데뷔 전부터 이 마필이 김하영 기수가 만졌다는 거는 그만큼 마방에서도 별로 그렇게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말은 아니에요. 만약에 이 최용구조 교사가 이 마필이 로얄 플러스가 능력이 있고 이런 마필들이었으면 김하영 기수한테 맡겼겠습니까? 안 맡겼어요. 근데 지난번에 딱 그 맥락에서 선행을 가면서 했죠. 딱 선행을 가서 버티느냐, 분량 줄이기 때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그 차이고요. 4번마 스파르탄, 기본적인 능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직접용 스타트를 보강하면서 11번 게이트에서 외곽에서 무빙으로 선이 외곽에 붙으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차근차근 한 단계씩 잡아가고 있는 마필이고요. 여기 7번마 챔프 함성, 요즘 42조 이간호족에서 마방의 마필들 상당히 꿈틀대고 있는 마방입니다. 확실히 좋아져 있는 마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병권에 있는 마필들, 승급전에 맞아 있는 마필들 상당히 조심을 해야 돼요. 직전 경주 아예 뭐 마지막 끝걸음 14초 1이었기 때문에 야 이거 승급전에 지난번에 약한 경주 편성 근데 말이 훨씬 더 단단해졌다는 거죠. 여기에 9번마 스타닝펄, 요즘 김동균 조교사 마방에서 마이아 기술을 기승시키면서 계속적으로 성적을 내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최근 1300m, 1400m 경주에 뛰면서 마지막에 끝걸음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경주 적정거리 1200m에서 출전한 만큼 9번마 스타닝펄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경주는요. 1번마 로얄 플러스, 4번마 스파르탄, 7번마 체프 함성, 9번마 스타닝펄 이렇게 4마필 갖고 공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3경주입니다. 국리선 5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2번마 금합 브리스크, 이 마필은 모래를 맞으면 약간 주춤되는 경향이 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곽 게이트에서 최근 조금씩 가능성을 보여주었죠. 근데 이번에는 안쪽에 갇혀버릴 수가 있어요. 4번마 토함산 타이거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체중을 빼야 됩니다. 체중. 지난번에 보니까 체중이 플러스 3kg, 플러스 8kg 체중이 증가하다 보니까 말이 그냥 뭐 무거워요. 그냥 뛰는 걸 자체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뭐 추진시 반응하는 모습이 좋았기 때문에 봐줘야 되는 마필이고요. 자, 제가 이번 경주 보는 마필은 외곽의 10번마 닥터 시크를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시크를 노리고 들어가겠습니다. 4천만원짜리 경매가의 마필인데 최근 뭐 1200m에서 뭐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6번을 뛰는 동안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은 뭐 결정력이 떨어지는 마필이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2번마 금화프리스크, 4번 토함산 타이거, 여기 3번마 블랙에쿠스 이런 마필들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입니다. 10번마 닥터시크 같은 경우는 최근 제가 봐서는 약간 무리한 전개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뭐 선행도 아니고 따라가는 전개도 아니고 이런 전개를 했어요. 또 모래를 피해야 되는 부분도 해결하지 못했고요. 근데 이번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솔직히 원사이드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 자체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10번마 닥터시크가 송경훈이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차분하게 레이스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한 발을 보는 거. 그것만 하면 돼요. 10번마 닥터시크 이번에 조교의 강도도 올렸고요. 국내선 4등급 블랙 질주라는 마필하고 병합 조교를 하는데 상당히 좋은 컨디션인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부터 확실하게 변화를 줬기 때문에 모래를 맞지 않고 전개하는 10번 게이트가 유리하다. 10번마 닥터시크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8번마 드리머 위즈 57.5의 부담량인데 결정력이 약간 좀 떨어지는 마필입니다. 2월 6일날 연습 주행을 하고 나오고 있는데 딱히 뭐 그렇게 센 말이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이번 경주가 이제 1200m 경주입니다. 거리를 말들이 대폭적으로 좀 줄여서 출전하고 있는 마필들인데 안쪽에 1번마 스페셜 타임도 인기마으로 팔립니다. 드리머 위주도 항상 그런 마필이고 스페셜 위주도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본적인 뭐 순발력이 그렇게 빠른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 마필도 1200m 거리를 줄였기 때문에 자기 걸음 정도는 충분히 떼어줄 수 있는 마필이고요. 6번마 스포르차 같은 경우는 다리박공을 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요. 인기 마필들이 다 그렇게 막 강한 마필 자체들이 아닙니다. 제가 보는 마필은 4번마 문화크라운을 한번 보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워낙에 이제 공백에서 출전하다 보니까 의외로 좀
많이 안 팔리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주행검사 때, 주행 재검 때 보시면 알겠지만 선행으로 전기를 하면서 마지막 끝걸음도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힘도 많이 차 보이는 모습이었고, 온도풀 슬로 후반부에 대상경주에 출전하는 문세영 기수가 기성하는 온도풀 슬로랑 주행검사를 하는데 힘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 문화크라운의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 문화크라운은 주행검사 때는 엄청나게 좋은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막상 실전에 가면은 뭐 뛰는 모습을 많이 몰라요. 근데 이번 경기 8주의 공백에서 출전하고 있는데 말이 많이 단단해졌습니다. 기본적인 능력을 제가 봐서는 이번에는 확실히 보강하고 나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근데 편성 자체가 혼합 4등급 경주 편성인데 별거 없어요. 뭐 1번, 2번, 뭐 5번, 11번 이런 마필들은 다 국내산 마필들이거든요. 4번마 모나크라운 이번에 강한 조교도 했고 마리 컨디션도 좋고 끌고 가는 힘도 있는 만큼 4번 모나크라운을 한번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교가 가장 좋은 마필은 11번 한강 크라운입니다. 얘는 뭐 추위평의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각질을 좀 예전에는 뭐 얘가 예전에 이제 박우릉 기수가 탔을 때 1700m에서 선행을 가가지고 폭삭 망했던 마필이었고, 그리고 이제 마이어 기수가 탔을 때 1200m에서 제가 놓고 때리면서 그냥 만들어드렸던 마필인데 최근 조금 기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마필도 제가 봐서는 문세영 기수나 문정균 기수 탔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꼭 참고 있어야 돼요. 4코너까지 힘을 쏟으면 안 돼요. 끝까지 참고 있어야 되는데 문정균 기수가 지난번에 한번 타봤기 때문에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됩니다. 지난주까지 막 2바퀴씩 돌리는 강훈련을 시행하고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나기도 마주님이 조금 좀 베스트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승부를 해줘야 돼요. 11번 한강 클럽까지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번마 빛나는 길 기본적인 능력도 있다고 판단되고요. 여기는 4번마 벌마이킹이 안정적인 마필입니다. 얘는 인정하고 들어갈게요. 따라가는 종이 승급전인데 마이너스 3kg 감량 이점도 있고 닥터페이스랑 이번에 병합조구도 했어요. 국내산 1등급 닥터페이스랑 마필하고 병합조구도 했는데 상당히 잘 가는 모습입니다. 여기 50이면은 백광열 조교사도 최근 뭐 김혜성 기수의 말 타는 모습을 보고 예쁜이 없다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오늘 뭐 대상경주 때문에 기술이 탁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52자를 탈 수 있는 김혜성 기수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후차권도 약간 난해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한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11번마 머스캔데이. 근데 요게 이제 약간 고민할게요. 왜 그러면 지금 8경주 때 지금 대상경주가 있기 때문에 임다빈 기수랑 타는 기수들이 다 이 레이스에 유승환 기수나 뭐 이런 기수들이 다들 어떻게 탈 것인가 요게 약간 관건입니다. 일단 머스캔데이도 압도적인 인기 마필인데 1700m야. 그 다음 경주가 대상경주야. 근데 압도적인 이 메리트도 없다고 판단돼요. 그렇다면 대상경주를 안 타는 기수로 한번 찾아봤는데 4번마 브라운 골드가 되겠습니다. 브라운 골드를 한번 노려볼게요. 지금 뭐 머스캔데이의 임다빈 기수도 대상경주 타고 김용군도 그 다음에 대상경주를 타죠. 나올 스나이퍼. 그 다음에 정우주 기수는 안 타고 그 다음에 유승환 기수 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스에서 4번마 브라운 골드는 왜 보냐면 약간의 이 마필이 농땡이 기질이 있는 마필입니다. 전 구간 힘으로 밀어붙여줘야 되는 마필이에요. 근데 최근 빠른 흐름에서 이 마필 자체가 쫓아가다가 힘을 소진해버렸어요. 근데 이번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빠른 말이 없어요. 11번마 머스켓데이하고 안쪽에 2번마 서울돌풍, 여기 10번마 브라이트카이 이 마필뿐이 없거든요. 근데 3번마 브라운골드가 4번 게이트예요. 그리고 몇 번 추진하지 않아도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요 정도는 따라갈 수 있고 빠른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뭐래도 피할 수 있는 경주 편성이고 그렇다면 4번마 브라운골드를 한번 강하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요일날 뭐 조교가 없는 거는 상관없어요. 월요일날 강한 조교를 시행해 놨기 때문에 충분히 4번마 브라운골드 도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또 이 마필도 다섯 주로 이런 주로에서 잘 뛰었기 때문에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5경주입니다. 국내산 3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2번마 매지컬 스타
여기 4번만 아잔타. 이 두 마필이 백강렬주교사 마방에서 두 마필이 같이 이제 병합조교를 했습니다. 2번만 뮤지컬 스타, 빅 뮤지컬 스타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선행식으로 전개를 해야 되고 따라가는 전개도 되고 8번의 영광의 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부담력 58이에요. 너무 이제 부담력 올라가 있다고 생각되고 약간 이제 결정력은 약간 떨어지지만 기본적으로 편성해서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는 1번만 여수 파이트를 한번 노려볼게요. 얘도 거의 뭐 안 팔리는 마필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2번하고 6번, 2번, 8번이 그냥 손잡고 돌아와도 뭐 이상은 없어요. 근데 1번만 여수 파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주행검사를 했다가 한 번 떼었다가 다리 잡는 데 있고 또 주행검사를 했다가 한 번 이렇게 있고 이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뭔가가 뛰려는 자세는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매번 결정력이 약간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근데 편성이 이번 경주 편성이 너무나 잘 만났어요. 늦어도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는 따라붙을 수 있는 경주 편성이거든요. 편성도 그렇게 뭐 강한 편성도 아니고 제가 봐서는 지난번 2월 14일 경주 때 박재희 기수가 탔을 때는 그냥 공백에서 한번 타보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박재희 기수가 다시 한번 타요. 박재희 기수가 탔다가 이 마필을 김혜선 기수가 또 조교도 했고요. 또 신랑과 신부가 둘이서 이 마필에 대해서 공을 상당히 많이 들였어요. 정말로. 예전에 이 마필이 1800m 1분 53초까지 뛰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 여수 파이터가 지금까지 뛰는 모습을 보면 불량주로나 다습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잘 뛰어졌어요. 근데 제가 봐서는 조기 때 워낙에 공을 많이 들여놨기 때문에 1번만 여수 파이터 이번에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다 생각이 됩니다. 편성이 그렇게 강한 경기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뭐 부산 경마, 금요 경마 보듯이 완전히 복병거리 있는 마필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거 여수 파이터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8경주입니다. 혼합 오픈 2000m 대상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대상경주 편성입니다. 이번 경주를 제가 이제 추천경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추천경주로 가져가는데 일단 1번만 온평스톰 다 좋죠. 마이너스 5.5kg 감량 2점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상대들을 보면은 뭐 그렇게 뭐 강한 상대들이 아니었어요. 오랜만에 온평스톰이 여기서 이겨서 51의 부담을 이겨서 와 이제 완전히 광자급의 마필들과 뛰면서 이제 완전히 적응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뭐 그랑프리까지도 우승할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되고요. 근데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51의 부담량이면은 거의 뭐 7kg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일단 온평스톰은 일단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만 스피드형은 고민이 많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얘는 뭐라 그럴까 4코너까지 오기 전까지 꼭 잡고 있어야 돼요. 중간에 약간 흔들어 버리면 말이 없어요. 그리고 라스트에 막상 딱 놓으면은 꼭 잡고 있을 때는 엄청나게 뛸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지만 막상 툭 놓으면은 말이 또 없어져요. 자가를 놔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스피드형 이번에 뭐 유현명 기수가 탑니다. 김혜성 기수가 타고 몰로 기수도 타고 기효식 기수도 타고 다 타봤어요. 근데 결정력이 약간 떨어지는 마필이에요. 4번만 너트플레이 작년 4세까지만 해도 서울경마장의 최고의 마필이었죠. 최고의 마필이었죠. 근데 최근 공백에서 지난번에 출전하면서 정우주 기수가 정말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선두권에 붙으면서 58의 부담량을 극복하고 선의 외곽에 붙으면서 입상에 성공했어요. 조제록에서는 조현영 마주가 엄청나게 많이 밀어주는 것 같아요. 조현영 마주의 마필들하고 뭐 김동철 조교사 마방의 마필들을 거의 뭐 조제록에서 타는데 너트블레이게 그만큼만 좀 타줬으면 좋겠어요. 4번만 미러클 마린 뭐 기본적으로 지금 최근 4번의 경주에 다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했습니다. 선행식으로 다 전개를 했는데 지금 이제 4번의 경주에서 선행식으로 전개를 했는데 이번에는 석세스 백파도 지난번에 앞선에서 2마리 경합했잖아요. 여기에 투원의 반석도 있죠. 블랙벨트도 있죠. 만약 미라클 마린이 선행을 실패했을 때는 일단 고민이 많이 필요해요. 엄청나게 미라클 마린이 선행을 가려고 엄청나게 무리한 정보를 했고요. 지난번에 미라클 마린하고 석세스 백파가 두 마필이 정말 빠르게 레이스를 흐름을 가져갔어요. 근데 지난번에 두 마필이 엄청나게 그렇게 무리한 전개 속에서 살아남았거든요. 근데 이번 경주는 더 투원의 방석, 블랙벨트 이런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미라클 마린도 인기 1위로 팔리는데 고민이 많이 필요하고
차라리 12번마 석세스 백파가 이번에는 뭐 따라가는 전개를 하겠죠. 서성훈 기수로 이제 기수가 교체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무리한 종교석에서 깨졌던 반면 차라리 따라가는 전개에서 마지막에 좀 더 한 발을 쏠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되고요. 여기에 9번마 머니크라운. 얘도 57에 이제 부담량이 짊어지고 뜁니다. 근데 이 마필도 최근 뭐 56kg까지 짊어지고 뛰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머니크라운 같은 경우는 워낙에 힘이 좋은 마필입니다. 기수가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마필이에요. 이거 이제 미국산 마필인데 아직까지 15번뿐이 뛰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상대들의 그렇게 막 강한 상대들은 아니었지만 이번 경주 들어서는 편성 자체를 너무나 잘 만났고, 또 강한 상대들 마필들이 뭐 다들 미라클 마린이나 스피드형 다 이런 마필들이 다 국내산 마필들입니다. 근데 9번마 머니크라운만, 5번마 볼트맨, 9번마 머니크라운, 13번마 투원의 반석, 이 세 마필만 미국산 마필이에요. 그렇다면 9번마 머니크라운도 인기권에 멀어져 있지만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1번마 온평스톰, 3번마 너트플레이, 4번마 미라클 마리는 고민이 필요하고요. 9번마 머니크라운, 12번마 석세스 퍼파, 이렇게 네 마필 갖고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6경주입니다. 1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이제 부산에 딱 하나의 추천 경주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2번마 돼지 초이스, 다 좋습니다. 뭐 지난번에 뛰는 거 보니까 뭐 따라가는 전개해가지고 딱 올라오는데 걸음걸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부담량이 59kg입니다. 너무 많이 올라갔죠. 이 정도면은 거의 뭐 60kg를 짊어지고 뛴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5번마 정문코빗, 최근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별거 없습니다. 지난번에 정도현이가 탔을 때 전혀 하작 없이 타줬던 마필입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야, 역시 약간 뭐라 그럴까, 경합했을 때 약간 주눅이 드는 느낌? 그 3코너 중반에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못 올라오더라고요. 밀려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모래를 피하니까 조금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자체가 워낙에 부산의 주로가 이제 비가 왔기 때문에 다섯 주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맨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자, 그래서 2번과 5번 인기마로 팔리는 마필 놓고 때리지 않겠습니다. 확실히 좋아지고 있는 마필인데 2번이 딱 찬스라고 판단돼요. 그 마필을 놓고 이번 부산 6경주 한번 제대로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하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마필인데 이번이 딱 그 찬스예요. 그 마필 놓고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번마 이클립스 아너, 기본적인 순발력으로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뭐 강하게 지난번에 왼쪽 채찍을 때렸더니 다리 바꿈도 자유자재를 해줬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뭐 선행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괜찮고요. 한 방 맞고는 6번마 태풍처럼이 되겠습니다. 태풍처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정호주 기수가 4코너까지 상당히 힘한 배를 잘아주면서 완벽하게 걸음걸이를 확인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상대들이 상당히 강한 상대들이었죠. 캡틴 군주가 토요경마에서는 깨졌지만 그래도 1800m 늘어난 거리에서는 태풍처럼이 올라올 수 있다고 판단돼요. 지난번에 제가 캡틴 군주를 놓고 있는데 마지막에 태풍처럼이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조교를 상당히 잘 해놨던 마필입니다. 우짱구 조교사가 최근 종우주 기술을 기승시키면서 상당히 성적을 내고 있는 만큼 6번마 태풍처럼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수홍의 마지막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추천 경주가 되겠는데요. 확실하게 변화된 마필을 한번 놓고 한번 해봅니다. 1번은 덕계벌의 드래곤이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어서 뭐 앞선에 붙으려고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워낙에 뭐 스타터 중속이 부족한 마필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엄청나게 푸시를 해야 되는 마필이에요. 10번만 왈치유왕도 지난번에 스포 조교가 없었던 마필인데 이번에도 스포 조교가 좀 없습니다. 왈치유왕 일단 유성환 기수가 또
토요일경마에서 기승전결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부터 이제 기승전결 처벌하거든요. 무조건 뭐 승부는 봐줘야 되겠지만 뭔가가 약간 부족한 마필들이에요. 근데 일단은 일본화 도끼 드래곤하고 왈츠형을 일단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경주는 제가 좀 가무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제가 현장에서 컨디션을 체크해보고 이제 공략을 하려고 그러는데 추위평의 마필을 놓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추위평의 마필이 야 박수홍 하루 종일 뭐 비가 온다 그랬잖아. 근데 무슨 추위말을 가지고 해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마필은 최근 너무 빠른 흐름에서 출전을 했어요. 너무 빠른 흐름에서 출전하다 보니까 중간에서 못 쫓아왔어요. 근데 이번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10번마 왈치의 여왕, 뭐 3번마 원더풀 로드, 7번마 유레카, 1번마 도끼 드래곤 다 빠른 말이 아닙니다. 빠른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뭉칠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근데 제가 노리는 마필은 최근 들어서 너무 빠른 흐름에 출전하다 보니까 아예 바닥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주에서도 좀 인기권이 좀 멀어져 있는 마필인데 이번에 확실한 조교와 느낌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여기서는 한번 해볼 수 있는 경주 편성인 만큼 그 마필을 놓고 완벽하게 한번 적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조교만 보면은 11경주 조교만 보면은 4번마 태평 파이터가 와줘야 돼요. 얘는 진짜 막 7번의 스포 조교를 했거든요. 지난번에 5번의 스포 조교를 했는데 이번에는 7번의 스포 조교를 했어요. 지난번에 뭐 상대들도 상당히 좋았고요. 부담량이 4.5kg가 올라갔는데 마리 컨디션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얘도 JR 러깅 제갈로 교체를 하면서 그러니까 제어를 했을 때 좀 강한 제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곽으로 막 기대는 마필들한테 사용하는 건데 그 제가로 교체를 하면서 지난번에 입상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측으로 기대는 이런 것들 다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체중도 좀 471kg 요게 이제 적정 체중이기 때문에 요걸 봐야 되는 거고요. 5번마 페퍼엑스도 지난번에 강하게 추진하면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했고 7번마 드래곤 불패 같은 경우는 스타트가 약간의 단점, 이탈이 평범해요. 그리고 드래곤 불패 같은 경우는 A시장에서 뒷다리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7번마 드래곤 불패는 외시장에서 뒷다리를 이렇게 좀 높게 썼어요. 이렇게. 뒷다리가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깨지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 드래곤 불패를 제가 잘라드렸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국내산 1등급 아르고스마이라는 마필하고 병합적으로 해서 다리가 완전히 살아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7번마 드래곤 불패 같은 경우는 예시장에서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 이렇게 드는 모습만 하시면 되겠고요. 외곽에 10번마 어피어 구매는 지난번에 발주대에서 약간의 점프하고 나오면서 의도적으로 뭐 따라가는 전개 할 생각은 없었는데 뭐 점프가 늦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늦게 올라오면서 3착을 했던 마필이고 또 프루칸 기수는 일단 약간 이제 따라가는 전개를 잘하는 기수이기 때문에 굳이 10번 게이트에도 무리한 전개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0번만 어피어 구매도 괜찮고 근데 저는 4번만 태평 파이트를 놓고 한번 해볼게요. 확실히 이제 이런 JR 런닝 제갈 자극판 이런 마필들이 있는 경주 편성은 1400m가 적정거리라고 판단돼요. 코너가 뭐 4개짜리 경주에서는 외곽으로 기대거나 막 이래버리거든요. 근데 태평 파이트는 지난번에 그런 조교에서는 이번에 또다시 엄청난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4번마 태평 파이트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서울 경마 11개 경주, 부산 경마 6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비 오는 거 알고 있고 앞선에 가는 거 유리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박수홍 충분하게 레이스 운영상 복귀의 내용과 조교의 내용 그 반면 전개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더 유리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 파악하면서 꼭 좋은 결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